50개의 사연들이 엮어낸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4부 전태일 사상 36화 모범업체 설립의 꿈과 죽음의 예감 사이 두 번째.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근로조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로 그 해결을 위해 택하려던 방법에는 4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그 자신이 재단사가 되어서 재단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일하는 어린 여공들을 돌봐주는 것, 말하자면 온정주의적 방법이다. 둘째는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주와 노동당국에 진정을 하여 그 시정을 호소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하려는 것, 말하자면 진정주의라 할 수 있다. 셋째는 바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시범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넷째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명백한 투쟁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항의 투쟁하는 것. 이것은 1970년 가을의 투쟁에서 택하게 되는 방법인데 말하자면 적극 투쟁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첫 번째 것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전태일이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나설 결심을 하기 이전에 품었던 생각으로 이것은 평화시장 일대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나마도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태일은 곧 깨달았다. 두 번째 방법도 실태조사를 실제로 하고 각계의 진정을 내모았으나 모두 묵살되고 도리어 조직까지 와해되어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모범업체 설립 계획을 추진시키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투쟁이냐, 2가지 길 중에 하나이다. 전태일은 최소한 이 2가지 가운데 하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것은 물론 그가 평화시장에 참혹한 노동지역을 타파한다는 과제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길밖에는 어떠한 긍지 있는 삶의 길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적극적인 투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쟁 형태는 대체로 데모나 파업 등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과 있게 실천될 수 있으리라고 예견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다. 전태일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바보의 시절부터 그는 간간히 친구들에게 데모니 파업이니 하는 이야기를 했다. 1969년도는 이른바 삼선 개헌파동으로 학생들의 데모가 잦은 해였는데 이때 전태일은 데모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평화시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데모가 있을 때면 데모 학생들의 함성과 진압경찰의 최루탄 가스가 이 부근에까지 와서 충돌하는 일도 흔하였다. 그는 이즈음 언젠가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대학생들이 데모 한번 신나게 잘 하더라 하면서 우리도 대학생 아는 사람 하나 있어서 데모하는 방법 좀 배웠으면 원이 없겠는데 하고 한탄을 한 일도 있었다 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하면서도 그가 데모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진정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을 기대한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투쟁 자세가 확고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데모에 호응할 만한 사람이 저거리라고 예상했고 그러니만큼 그런 상태에서 데모를 해보았자 쉽사리 탄압받고 깨지기만 할 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만 한 가지, 전태일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투쟁 방법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목숨을 건 저항이었다. 노동청에 대한 진정이 실패로 돌아가고 바보회가 해체 상태에 이르러 그가 깊은 시리와 아울러 종전보다 더욱 깊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1969년 겨울부터 그는 생명이라는 문제를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한 것 같다. 일종의 예감이었다고 할까? 앞에서도 약간 보았듯이 이 무렵의 그의 일기장 곳곳에는 죽음에 관한 기록들이 발견되는데 당시에 암울한 시대상황이 그에게 극단적인 상상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다음은 1969년 11월 1일을 전후로 하여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소설작품 구상의 한 대목인데 특히 이 글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가 현실의 두터운 벽을 얼마나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 X년 X월 X일 법학도 법 자체의 모순을 시정 못하자 기준법이 시정되기를 기도 자살 서울특별시 관수동 25의 4호에 새들어 자취를 하던 법대생 김준호 군 오늘 아침 새벽 2시 50분쯤 방에서 신음하던 것을 주인집에서 발견 곧 성모병원에 급송되었으나 워낙 다량 복용으로 아침 4시 50분에 숨졌다. 보도 통제로 기사화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이중한 성모병원 원장의 말씀은 원래 심장병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다. 이 섬뜩한 예감 앞에서 그는 깊은 인간적인 고뇌에 빠졌다. 치욕적인 불종의 삶에 대한 혐오, 짓밟히고 있는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들의 참상에 대한 가슴 찢는 연민, 인간 본질, 희망을 말살시키고 있는 모든 타율적인 구석에 대한 증오와 울분이 가슴속에서 미칠 듯이 끓어오를 때면 그는 몸을 떨었다. 이제 겨우 만 21살, 꽃다운 나이였다. 가족들 생각, 먹다 이룬 꿈, 해보고 싶은 일들, 숲과 산과 바다와 하늘과 별과 바람과 그리고 삶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추억과 유혹과 미련들, 이런 것들이 그의 상념을 사로잡을 때면 그는 머리를 흔들어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고 부르짖으면서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고 발버둥 쳤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죽음의 예감을 머릿속으로부터 쫓아내려고 애쓸 때에 그가 안간힘을 쓰면서 매달린 것이 모범기업체 설립이라는 하나의 화려한 꿈이었다고 보인다.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남은 두 가지 방법 중 적극적인 투쟁의 길은 곧 그의 죽음으로 통하는 길을 뜻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죽음의 길은 피할 수 있는 것 피해보고 싶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되든 안 되든 모범기업체 설립을 모색해보는 길이었다. 앞서 본 전태일의 모범기업체 설립 계획서에서 그는 이 계획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업을 이루고야 말 결심 아래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